안녕하세요. 가방장인 콜팩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업로드한 백팩 대중화의 역사 혹시 보셨나요? 영상에 등장하는 잔스포츠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방 브랜드이자 현재 데일리 백팩 개념을 처음 만든 가방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학생 가방 시장을 뒤흔들었던 잔스포츠.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못다한 브랜드 역사부터 시시콜콜한 스토리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엄청난 경제성장 이면에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탈사회 운동인 히피 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싱턴에 살고 있는 비틀즈를 사랑하는 두 명의 히피 청년이 있습니다. 등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스킵 요엘. 스킵 요엘의 사촌, 산업 디자인 전공생인 머레이 플래츠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알루미늄 용품 회사 알코아가 주최한 제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머레이 플래츠가 개발한 알루미늄 프레임 배낭이 대상을 수상합니다. 신난 머레이는 공모전 상금으로 그의 사촌인 스킵과 함께 아웃도어 배낭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바느질을 할 줄 몰랐습니다. 머레이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던 바느질 고수 여자친구 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업에 참여할 만한 솔깃한 제안을 하죠. 얀, 당신이 가방의 봉제를 맡아준다면 당신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짓겠어 라는 말과 함께 청혼을 합니다. 야, 너무 달다. 아무튼 머레이는 낭만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봉제사 영입과 결혼을 동시에 해내고 1967년 얀 루이스의 이름을 딴 잔스포츠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모인 히피 청년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이후 잔스포츠 브랜드 정신의 기본이 됩니다. 제품 개발엔 머레이 플래츠, 제품 기획과 테스트엔 스킵 요엘, 제품 제작에는 얀 루이스. 이 세 명의 삼위일체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킵이 얻은 풍부한 아웃도어 경험은 머레이와 얀이 제품을 만드는데 확실한 기준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그리고 회사 설립 2년 후인 1969년 머레이가 만들었던 초기형 프레임 배낭의 완성형인 D 시리즈와 가벼운 아웃도어 백팩인 스키 앤 하이크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 제품들부터 최근 제품들까지 잔스포츠의 가방에는 유독 화려한 꽃 패턴이 많은데요. 화려한 꽃 디자인은 평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히피 운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뭐 아무튼 잔스포츠는 70년대부터 워싱턴을 중심으로 여러 아웃도어 매장에 납품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섭니다. 이때까지도 3명의 설립자들은 큰 성공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랬다고 하네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열정에 하늘도 감격한 것인지 잔스포츠에게 그야말로 대운이 찾아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워싱턴 대학교 서점과 연결된 한 아웃도어 매장에 비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비 때문에 책을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던 상황. 학생들은 급한 대로 매장에 진열된 잔스포츠의 백팩을 사서 책을 담아갑니다. 사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백팩은 아웃도어 가방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학생들은 책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백팩에 책을 넣고 다닌다? 누구도 예상 못한 생소한 그 모습에서 잔스포츠는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 잔스포츠는 젊은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백팩 슈퍼색을 출시합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놔도 책이 젖지 않도록 아래엔 가죽을 덧대고 큰 주머니들을 더해서 실용성을 높인 디자인이죠. 이건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뒤이어 1974년엔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하고 1년 후 1975년엔 현재 데일리 백팩 디자인의 근본으로 완성한 모델 라이트팩을 출시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익숙하죠.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고 바닥에 스웨이드를 덧댄 이 가방은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백팩 디자인에 큰 영감을 주었고 4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스포츠의 학생 타겟 제품들인 데이팩 시리즈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때부터 백팩은 아웃도어용 가방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잔스포츠는 학교에서만 흥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데이팩 시리즈를 출시하는 와중에도 아웃도어 제품들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1971년 스킵요엘은 에스키모의 이글루에서 영감을 얻은 최초의 돔 디자인 텐트 개발에 성공하지만 공동 개발자와의 문제로 특허를 내지는 못했다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지만 1972년 히말라야 정복을 목표로 D 시리즈 배낭을 새롭게 개선한 D2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잔스포츠는 아웃도어 시장에서도 견고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후 1978년 미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유명 산악인 짐 휘테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마저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K2 등반에서 잔스포츠의 알파인 팬텀 배낭을 사용했죠. 프레임부터 버클 등 모든 면에서 진화한 이 배낭은 짐 휘테커가 직접 고르고 선택했다고 하네요. 산을 오르며 힘들게 테스트한 스킵의 고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잔스포츠의 제품을 테스트하던 워싱턴의 레이니어 산은 설립자 3명이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높이 4,392m짜리 악명 높은 동네 뒷산인데요. 설립자들은 레이니어 등산 행사를 1972년부터 매년 주최했고 직원들과 함께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스포츠는 이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무튼 잔스포츠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데일리 백팩부터 아웃도어 배낭을 아우르는 미국 내 가방 브랜드 강자 반열에 진입합니다. 1982년 잔스포츠는 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업자 중 한 명인 머레이 플래츠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만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함이었다는데 결국 1984년엔 머레이 플래츠와 얀 루이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 개인사는 궁금해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스킵요엘과 얀 루이스는 회사에 남아 꾸준히 제품을 선보입니다. 머레이와 얀이 이혼한 1984년 잔스포츠는 데이팩 시리즈의 스프링 브레이크를 출시하고 뒤이어 짐 휘테커의 쌍둥이 형제인 루 휘테커가 잔스포츠의 배낭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정복에 성공하죠. 잔스포츠는 데일리 백팩과 아웃도어,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대박을 이어갑니다. 특히 스프링 브레이크는 나중에 슈퍼 브레이크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가볍고 쓰기 좋은 캠퍼스 백팩의 완성형이 되죠. 그 결과 1985년 매출 2,500만 달러를 돌파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백팩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잔스포츠는 자신들의 백팩을 지역 소매상과 캠퍼스 내 매장에 적극 배치하는 전략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 결과 1988년 미국 백팩 시장 점유율 10%, 1994년엔 점유율 27%와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합니다. 2년 뒤인 1996년에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2억 달러 매출을 올립니다. 와, 이건 뭐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시대가 아니라 두 시대를 풍미했네요. 1967년 회사 설립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0년 동안 회사를 든든하게 지키던 설립자들 중 얀 루이스는 2005년에, 스킵요엘은 2011년에 은퇴하며 히피 청년들의 여정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잔스포츠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잔스포츠는 새롭게 등장한 IT 기기에 대응하는 방수 가방, 교내 총기 사고를 예방하는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선도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무료 락 페스티벌을 열고 젊은 스트릿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등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설립자들의 정신까지 이어나가죠. 레이니어 산도 매년 올라가고, 물론 동시대의 경쟁자들도 워낙 강력한 회사들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잔스포츠는 여전히 백팩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브랜드, 백팩의 진정한 클래식으로 굳건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70년대 초반에 디자인한 가방이 지금까지 그대로 팔린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추억의 브랜드로 잊혀지는 건 아닌가 약간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웃도어의 전유물이었던 백팩 개념을 뒤집고 일상으로 가져다준 브랜드 잔스포츠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가방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콜팩이었습니다.